교수님, 보가더스 척도, 소시오메트리 척도, 거트만 척도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보가더스 척도, 소시오메트리 척도, 거트만 척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가더스 척도는 인종, 민족, 사회계층 등과 같이 다른 사회 집단의 사람들과 얼마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영국 사람, 스웨덴 사람, 폴란드 사람, 이탈리아 사람 중에서 결혼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다 등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설문에 답변하도록 만든 척도입니다. 설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우호적인 답부터 가장 비우호적인 답까지 서열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번에 응답한 사람은 당연히 2번부터 7번 답에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서열대로 설계된 설문이라는 의미에서 누적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보가더스 척도는 누적적인 척도가 됩니다. 보가더스 척도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지 집단 간의 친근감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에 개인들 사이에 친근감을 측정할 때는 다음에 설명하는 소시오 메트리 척도를 사용합니다. 소시오 메트리 척도는 대인관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즉, 개인들 사이에 친근감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소시오 메트리 척도는 정신과 의사 모레노가 개발한 척도입니다. 소시오 메트리 척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사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상담 사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A 학생이 B와 C에게 상담하였을 때 아래 방향의 B와 C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B 학생은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C 학생은 A, B, D에게 상담하였으므로 A, B, D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습니다. D 학생은 B에게 상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 내용을 종합하면 A 학생은 친구 2명에게 상담하였고 B 학생은 한 번도 상담하지 않았으며 C 학생은 친구 3명에게 상담하였으며 D 학생은 1명에게 상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학생은 1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응답하였으며 B 학생은 3명에게 상담을 해주었으며 C와 D는 1명에게 상담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 학생은 대인관계가 제일 활발하며 B 학생은 친구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시오그램 척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소시오그램은 고등학생들의 상담을 그림과 화살표로 표시한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4명의 상담 사례입니다. A 학생은 B와 C에게 상담하였을 때 B와 C에게 화살표 표시를 하였고 C에게 상담해 주었으므로 C로부터 화살표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 학생은 A, C, D로부터 화살표 표시를 받았으므로 A, C, D에게 상담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학생은 A, B, D에게 화살표 표시를 하였으므로 A, B, D와 상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A로부터 화살표 표시를 받았으므로 A에게 상담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 학생은 B에게 상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살표의 숫자를 세면 그 학생의 사회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살표와 그림으로 표시된 척도를 소시오그램이라 합니다. 거트만 척도는 사회심리학자 루이스 거트만이 개발한 척도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사례와 같이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설문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단일 차원의 설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설치를 허용하겠다, 이웃 동네에 설치를 허용하겠다 등으로 답지가 가장 완화적인 답부터 가장 까다로운 답까지 단계적으로 서열화되어 있어 누적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트만 척도는 단일 차원의 설문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설계된 척도라고 합니다. 거트만 척도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자가 응답지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만약 1번 답과 5번 답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나머지 답에 부정적인 응답한 응답지를 발견하면 이 응답지는 일관성이 없어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응답지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답지를 제외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재생산 가능 계수라 합니다. 즉, 재생산 가능 계수의 계산은 1 빼기 오류수 나누기 전체 응답자 수 곱하기 전체 문항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트만 척도에서
재생산 가능 개수가 0.9 이상, 즉 오류 비율이 10% 미만일 때 바람직한 척도로 인정됩니다. 앞서 설명한 보가더스 척도도 거트만 척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어렵지만 재미있는 척도를 배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라는 용어가 사회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이군요. 교수님,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